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출퇴근하면서 사연 채널 즐겨 듣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연상입니다. 시누이는 저랑 나이가 같았고요. 남편은 시아버지랑 같이 옷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차라서 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였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아이를 꼭 안 가져야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느라 너무 정신이었고 바쁜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했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중견기업에서 일하면서 야근도 하고 또 저보다 바쁜 남편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굳이 아이를 가지자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오랫동안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아이 때문에 끊기는 것도 그렇게 바라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 가지는 건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는 딸 하나 아들 둘인데 저희 남편이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차녀가 시누이인데 저랑 동갑이고 막내 시숙이 제일 결혼을 일찍 했더라고요. 벌써 애가 셋이나 된다니까 솔직히 요즘 시국에는 정말 애국자인 셈이죠. 두 아이는 이미 잘 크고 있고 하나는 막내 동서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엄마가 좀 도와줘. 셋째까지 나오면 진짜 답이 없어, 혼자서는. 엄마도 알잖아. 혼자서 새 케어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나 때는 다 혼자 했다. 뭐 막내 새아가가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이 참 엄마. 그렇게 서운하게 말하지만 말고. 솔직히 우리 집에서 나만 엄마 아빠 소원대로 애들 셋이나 낳아서 잘 기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팍팍 도와줘야지. 그렇다고 우리 아내 뱃속에 있는 애를 지워요?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애가 중요하지. 그게 상황이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할 생각을 해? 너는 그런 말 입에 절대 다시는 올리지 마라. 아빠 될 자격이 없는 거다 그건. 내가 도울 테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역시 우리 엄마가 도와줄 줄 알았다니까. 정말 고마워요. 엄마 최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애들 잘 키울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집 기둥은 무조건 애들 잘 낳아서 잘 키우는 사람한테 가는 거다. 물질적 지원도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당연하지. 엄마가 이번에 우리 아내 좀 도와주면 앞으로도 쭉 애들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런데 요즘 솔직히 아이들 새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막내 시숙은 안 그래도 아이가 둘이었을 때까지는 회사를 안 다니는 동서가 어떻게든 육아를 했는데 이제 셋째까지 임신해서는 도저히 혼자서 안 되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저였어도 그럴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문제는 없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시댁 집도 막내 시숙네 집과 차로 45분 거리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막내 시숙네에만 시댁집을 담보로 5억이나 이미 해준 상태였고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야 대접을 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 애들 둘 키우려면 큰 집에서 키워야 하니까 내가 우리 집 담보로 너희 아파트 큰 거 구하라고 5억이나 보태줬는데 셋째 낳는다고 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아이, 알지.
우리 엄마가 나랑 우리 애들 생각해서 엄청 밀어준 거. 안 그래도 이제 셋째까지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옮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낳고 좀 이따 또 옮겨보려고. 그때도 도움 주실 거죠? 너희 하는 거 봐서 생각을 해봐야지. 또 그 사이에 큰 새아가나 우리 딸이 애를 가지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도 좀 분발 좀 해라. 멀뚱히 보고만 있지 말고. 심지어 저랑 신우이는 아직 아이가 없는 상태였는데 저희한테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도 바라지도 말라고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그런 생각이 같은 편이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막내 시숙네에만 우억을 해주실 때에도 반대를 안 하셨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는 특히 저에게 항상 틈만 나면 쫓아오셔서 바가지를 긁어대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남편은 아버님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계속 바빠서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래도 그건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창선이 우리 아들의 대를 정말 끊을 셈이냐? 아니 왜 애를 안 가지냐? 저는 아드님이 바빠서 그런 걸 정말 어떻게 하겠냐고 하소연하면서 저도 회사 생활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늘어난 딩크족에 대해서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모두 다 핑계라면서 얼른 애를 가질 생각부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니네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라도 되냐? 그런 양반들도 다 애는 있다. 너는 무슨 직업이 그런 전문직도 아니면서 바쁜 척이야. 우리 아들 내조 잘하면서 핑계만 대지 말고 빨리 가질 생각을 해야지. 꼭 의사나 변호사가 아니어도 요즘 딩크족인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제가 잘 다니던 회사에서 커리어가 끊기게 되면 사업이라는 게 솔직히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정은 불안정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는 부분이라. 그럴수록 네가 남편을 잘 보필하고 해야지. 애를 만드는 것도 바로 아내의 능력이라니까. 대체 왜 넋을 놓고 있는 거냐? 어? 이대로면 우리가 너희한테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딸을 특히 예뻐하는 거 알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저렇게 싸고 도는데 내가 너희를 챙겨줄 방법은 네가 애를 낳는 것밖에 없다. 알겠냐?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더 챙겨주려고 하지만 남편에게 아이가 없으면 저희 부부를 챙겨줄 명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만 저를 구박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열심히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자 일일이 대꾸하기도 힘들고 귀찮아졌고 말한다고 바뀔 시어머니가 아니기에 그냥 최대한 시댁에 안 가고 시댁 연락은 저희 남편이 도맡아서 하게 하고 웬만하면 저는 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이런 저와는 다르게 시댁 집안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도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임신만 하면 바로 퇴사하려고 각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시누이는 결혼 1년 차로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악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아이가 있는 걸로 차별하는 시댁 어른들이 유별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쨌든 저처럼 시누이도 같이 아이가 없었고 그런 유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시누이는 저보다 낮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있는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시누이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에서 국제무역물류학과를 졸업했죠. 물론 회사도 같은 무역회사 계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일을 했고 시누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랑 시아버지랑 하시는 옷사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제가 회사 규모만 보는 사람이고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전문직을 만났겠죠. 하지만 시누이는 저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자꾸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역 관련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시누이가 저한테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이런 뉴스는 껌이죠. 저는 무역 영어를 잘해서 이런 건 영어로 들어도 알아듣는데 올케 언니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무역 영어 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까요? 그렇게 시누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개무시하려고 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저는 아니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들은 내용을 영어로 말해볼래요? 잘 알아들었으면 영어로 말하는 것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누이가 발끈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 아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동시 통역을 하겠어요? 네? 내가 무슨 통역가도 아니고 시킬 걸 시켜야지. 그렇게 열복하는 시누이를 두고 제가 바로 뉴스 내용을 듣고 그 즉시 요약해서 영어로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한마디도 못하고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저한테 슬쩍 동생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냥 좀 참아주지.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굳이 내 동생 무안을 줘야겠어? 다음부터는 좀 그러지 좀 마, 어? 당신은 나야 동생이야? 그럼 내가 그냥 일부러 나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가만히 당하고 있길 바라는 거야? 제가 남편에게 맞는 말로 맞받아치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시누이 편을 들기보다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매출이 좀 안 나와서 옷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여러모로 예민한가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더 따지려다가 그냥 저희 부부관계를 위해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한 폭풍이 지나가고 막내 시숙과 동서가 드디어 셋째를 낳을 때가 다가오게 되었죠. 그래서 시댁집에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중요하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하면서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때까지도 막내 시숙과 동서네에 곧 셋째가 생겨서 먼저 태어난 두 조카들을 시어머니께서 돌봐줘야 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막내 시숙네랑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합가를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내 시숙네 집으로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했죠. 집을 넓혀서 아예 같이 사는 것도 애들 같이 키우는 걸 생각하면 그게 더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온 가족들을 싹 다 불러 모은 시어머니는 20억짜리 시댁 아파트를 팔아버렸다고 중대선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이렇게 부른 건
우리가 이 집을 드디어 팔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다. 그동안 막내네 애들이 셋이나 생길 판이라 대출 5억 해준 거 생각하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합가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뭐 당연한 거겠지만 누가 우리랑 합가할 거냐? 저는 합가 이야기가 나오자 당연히 막내 시숙네랑 합치시겠구나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아무 말 없이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왜 다들 저를 쳐다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동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 형님, 음,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애들만 이제 셋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까지 같이 살기에는 너무 좁고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막내네랑 합갈 생각은 없다. 우리는 떨어져 살면서 애들 간간히 봐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지.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시아버지께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암묵적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우리는 엄마 아빠 모시고 살고 싶어도 막내네 집에 자주 가서 애들 봐줘야 하는데 막내네 집이랑 우리가 현재로서는 제일 멀리 살잖아. 막내네에서 이제 셋째까지 출산하면 우리 엄마가 계속 조카들 봐주러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함께 엄마 아빠가 사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안 그래요, 올케 언니? 저는 바로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옆에서 원수 같은 남편이 바로 맞다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만 모르고 이 판에 초대된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싫을 건 알겠는데 우리 그냥 눈 딱 감고 몇 년만 엄마 아빠랑 합가해서 살자. 응? 당신 생각해봐. 우리 엄마 집에 무려 20억짜리잖아. 집 팔고 남은 돈 그거 우리한테 미리 주시겠다고. 그래서 합가하자고 하시는 건데 정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 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이나 시누이네 집이나 어차피 막내 시숙네에서 별 차이가 안 났거든요. 막내 시숙네에서 우리 집은 내비 찍어서 보면 대략 18분, 시누네에서는 대략 23분 걸려요. 5분 차이로 지금 이러는 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제가 시댁 식구들이 쳐다봐도 계속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시누이를 아끼는 시아버지가 슬슬 눈치를 줬고 남편은 결국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간의 숨겨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있잖아. 내가 미니한테 사업이 어려울 때 돈을 빌린 게 좀 있어. 아빠 모르게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날려먹은 게 있거든. 뭐? 뭐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남매 사이 빚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 아가씨가 그럼 당신한테 받을 게 있다는 거네? 나랑 결혼하고 나서야 아님 그전이야? 결혼하고 나서야.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해서. 말하면 당신이 날 너무 한심하게 볼 것 같아서. 또 미니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굳이 당신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 아무튼 중요한 건 미니가 그 빚을 대신 완전히 갚아줄 테니까 자기 대신에 우리 엄마 아빠랑 합가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편을 들 수가 없었어. 미안해. 됐고. 그래서 대체 아가씨한테 얼마나 빌렸는데? 한 2억. 2억 정도 빌렸어.
말 못한 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굳이 당신이랑 싸우기 싫어서,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어. 다음에는 이런 일 생기면 무조건 말할게. 내가 잘못했어. 어? 남편이 그렇게 털어놓자 불현듯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랑 있을 때 뉴스 가지고 시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을 때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협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빚을 빌미로 그런 부탁을 받고 있었던 거였죠. 어쩐지 수상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신우의 편을 들었던 게 다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신우이에게 독단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말을 안 한 남편이 참 괘씸하고 신뢰가 깨졌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완강하게도 애가 없는 남편에게 아무리 장남이어도 사업자금으로 줄 돈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신지. 아무튼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누이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시댁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저한테 합가라고 압박을 하면 제가 그 분위기에 못 이겨 어떻게든 넘어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넘어가고 버티고 무슨 상황이냐고 의문 가득한 표정으로 맞서니까 남편이 결국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러 온 거였고요. 제가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았다니 그건 아주 큰 오산이라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던졌죠. 그 시댁집 팔고 난 돈 20억은 뭐 어차피 이혼해서 받아도 됩니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합가하고 살다가 받겠어요. 어차피 제가 받을 건데. 이런 식이면 그냥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합가할 바에 차라리 나랑 이혼하겠다고? 지금 우리 뜻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말 미리 못한 건 정말 미안하다니까. 제가 세게 이혼하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 모두 당황해가지고 서로 한마디씩 사과를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형님, 잠시만요. 저희는 새 집까지 나눈 조건으로 어머니께서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혼까지 생각하시게 할 줄은. 저희는 그만할게요. 아니, 저희는 그냥 형님네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합가하도록 분위기 잘 만들라고 하셔서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형님. 결국 동서의 입으로 이 모든 일이 시댁 식구들끼리 미리 짜놓은 판이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사실이라니 더욱 소름이 돋았죠. 시누이도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게 느껴졌는지 평소에 저한테 절대로 안 하려고 했던 사과를 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올케 언니 똑똑한 줄 알았더니 대체 왜 이혼으로 가고 그래요? 오빠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나 본데 아무튼 그건 미안해요. 근데 난 올케 언니도 아는 줄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랑 합가라고 하면 받아들일 줄만 알았죠. 안 그럴게요. 그래,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집 판돈 20억 중에 그래도 장남한테 제일 많이 줄 생각이니까 섣부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혼 얘기 꺼내지는 마라. 나도 큰 새아가가 원치 않으면 합가는 없던 일로 해도 된다. 이 집은 일단 팔았으니까 우리가 더 작은 집을 구하던지 해서.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모두 사과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에게 잘못했다며 합가는 없던 일로 하자고 애원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이런 판은 왜 짜고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다른 집을 구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야 하나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이, 솔직히 우리 엄마랑 합가해서 같이 살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애가 빨리 안 생길까 봐 그랬어요. 미안해요, 올케 언니.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여자로서 좀 이해 좀 해줍시다. 네? 그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애가 잘도 생기겠네요? 그게 지금 핫소린가요? 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올케 언니, 이거는 아니에요. 이혼은 진짜 우리 오빠가 싫어서 이혼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생각해봐요. 네? 그러고 있는데 동서가 쪼르르 달려와서는 결국 셋째를 낳으면 자기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합갈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매달리는지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이 되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미 20억짜리 집을 팔았던 상태고 동서네가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보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대로 남편과 이혼하면 제 몫을 들고 가게 되고 그러면 부족해지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매달리게 된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 결국 합가를 해서 큰 집에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머리 좋은 동서가 눈치채고 저한테 딜을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시누이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미워서 싫어서 더는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전부 사과하면서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막내 시숙네가 자진해서 나섰고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것과 이혼하는 걸 따져봤을 때 이혼 안 하는 게 평화도 지키고 남편을 무엇보다 아직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헤어질 생각으로 이혼을 얘기한 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 웃기는 판은 그렇게 종료되었고 막내 시숙네는 아이를 낳아 시부모님과 같이 더 큰 집으로 옮겨서 합가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에 이제 바람 잘 날 없는 날들은 사라지고 다른 일은 안 생기겠지 하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 있죠? 있잖아. 그게 지금 우리 미니가 이혼을 당하게 생겼어. 어? 뭐라고? 아니 갑자기 아가씨는 왜? 이혼을 당하다니. 아가씨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대? 애 가지려고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던 거 아니었나? 그, 그게 내가 이놈을 확 그냥 바람을 피웠다나 봐. 뭐? 아가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아니, 미니 남편이 내가 그놈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근데 미니는 증거도 없고 남편은 계속 이혼하자고 한다고 하니까 집도 다 그놈이 해왔고 우리 미니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지. 진짜 어떡해. 오빠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속상하다. 그게 정말이야? 진짜 아가씨 인생도 참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됐다. 이혼은 확정이래? 정말 마음 돌릴 방법도 없고? 그런가 봐. 나 진짜 속상하다. 우리 미니가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을 애가 아닌데 당신도 알잖아. 미니가 좀 욕심은 많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여린 애인 거. 그놈한테는 완전 진심이었고 애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개 같은 새끼 감히 우리 미니를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바람을 피다니 정말 괘씸하다. 상간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하지. 음, 철저하게 숨긴다나 봐. 뭔가 이상해서 폰 뒤져보니까 폰이 두 개였던 거지. 근데 하나는 업무용이라고 잡았다는데 의심이 돼서 계속 통화하는 걸 엿들으려고 했나 봐. 그러다가 들어버린 거지. 상간녀랑 통화하는 걸. 그러면 녹음을 하든 뭘 하든 했어야지. 그런 증거 확보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대? 나 같으면 사설 탐정이라도 쓰겠다. 애가 또 그럴 형편이 아니기도 하고. 그놈이 들킨 뒤로는 엄청 조심한다나 봐. 블랙박스도 다 삭제하고 아주 철두철미한 놈이야. 빨리 이혼하고 끝내자고 한다는데. 아, 이제 내 동생 어디서 사냐. 찜질방밖에 갈 곳이 없어. 알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막내네랑 합가했잖아. 그렇지. 안 그래도 그 막내네 다섯 식구에 아버님 어머님까지 큰 집으로 옮겼어서 빠듯할 텐데. 그렇다고 아가씨까지 들어가서 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진짜. 아, 같은 여자로서 정말 마음이 안 좋네. 그래서 말인데 당신 물론 우리 민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지만 민이가 이 일 겪으면서 되게 겸손해졌어. 당신한테 못되게 굴고 일부러 무시하려고 했던 것도 다 미안하다고. 자기가 나쁜 마음 먹고 살아서 이런 일 당한 것 같다고 엄청 자책하더라. 어? 아니, 왜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 아가씨 남편이 바람난 게 아가씨 잘못도 아니고 나 나는 그런 거 다 잊었어. 신경 안 써. 난 그냥 이제 아가씨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하, 갑자기 남편이 신우이 얘기를 꺼내면서 저한테 툴툴거리고 무시하려고 한 거 반성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다 상관없다고, 신우이가 정말 이혼하고 잘 지내길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여자로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에게 나온 본론은 제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민이랑 당분간만 정말 아주 조금만 같이 사는 거 어때? 당장 정말 갈 곳도 없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놈이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민이도 거기 있으면 불편하긴 할 거 아니야. 집도 민이가 마련한 게 아니고. 어? 우리가 아가씨랑 같이 산다고? 아, 잠깐만. 어, 당장 내가 오빠로서 불쌍한 우리 민이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다고 우리 사무실에서 지내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민이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데 당장 집 구해줄 돈은 없고, 알잖아. 우리 사업 최근에 큰 프로젝트 들어간 거. 그래서 좀 자금이 물린 상태야. 물론 상황은 이해하지만, 잠깐만. 민희한테 전화 온다. 잠깐만 받을게. 남편은 신우에게 걸려온 전화에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답하면서 열심히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지금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럴 때일수록 의지할 곳은 가족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올케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잠깐 들어가도 되죠? 네, 그럼요. 어서 와요. 이야기는 들었어요. 속 많이 상했죠. 마음고생이 엄청나겠어요. 올케 언니, 일단은 제가 이런 일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 올케 언니한테 괜히 저 혼자 자격지심 가지고 그랬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동갑이고 같은 무역 계열에서 일하니까 내가 괜히 얼등감에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난 다 잊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그런 거랑 별개로 생각해요. 난 괜찮아요. 아가씨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이죠.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그럼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요. 올케 언니한테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일 당하니까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 의지할 곳도 없었는데 우리 또 동갑이잖아요. 앞으로 내 친구 해 주면 안 돼요? 네? 신우이가 갑자기 그렇게 훅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울면서 이혼하면서 힘들어하는 신우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은 못 들어주겠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이는 저에게 불쑥 친구니까 친구 부탁 좀 들어달라면서 저희 집에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친구 맞죠? 미니야라고 편하게 불러. 나도 그럴게. 우리 친구니까. 친구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어, 그래, 미니야. 음, 부탁이 뭔데? 내가 알다시피 지금 이혼당하게 되고 갈 곳이 없는 처지잖아. 우리 친구로서, 같은 여자로서 한 번만 같이 조금만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금방 독립할 수 있도록 할게. 나 중소기업 다니잖아. 그동안 모아둔 걸로 혼수 겨우 해서 결혼했는데 이혼 소송할 돈도 없어. 도와주라. 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울며 매달리는 신우이를 저는 냉정하고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와 저희 부부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었는지 가져온 차에서 짐을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옮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신혼집의 손님방은 그렇게 신우이의 차지가 되었죠. 저는 정말로 신우이가 저한테 악감정을 다 정리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착하게 살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모자르죠. 아니 글쎄 남편이 없으면 저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아,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밥은 없어? 저희 부부는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아가씨 먹고 싶으면 따로 챙겨 드세요.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준비해 주는 것도 없고. 신우이가 오자마자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가서 삶이간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이 없자 바로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혼당하니까 모든 게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어머, 그럼 아가씨가 원하는 거 있으면 제가 사다 놓을게요. 사다 놓는 게 아니라 차려줘야지. 우리 엄마가 와도 이렇게 할 건가? 이혼당하고 힘든 척하고 불쌍한 척하는 슈누이를 보고 남편과 제가 그 모습에 속아서 함께 살기로 했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정을 부리면서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참다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아가씨가 당신 없을 때는 나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고 거의 뭐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어. 뭐? 미니가? 아니, 대체 왜 그러지? 당신이 이해해줘. 여기 겨우 같이 살고 있는 건데,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당신 힘들게 하는 거면 그건 안 될 일이지. 그냥 미니한테 나가서 월세라도 구해서 살라고 하고 내보내자. 아휴, 아니야. 그래도 같은 여자니까 내가 이해해볼게. 아무래도 이혼하고 모든 신경이 예민해서 그럴 거야.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음, 조금만 더 참아보지 뭐. 도를 넘어서는 행동만 안 하면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계속 이러진 않겠지 뭐. 아가씨도 다 생각이 있겠지? 그래, 고마워. 우리 민이 이해해줘서. 그래도 당신이 힘들면 바로 말해줘. 알겠지? 그럴게. 이제야 우리 남편이 내 남편 같네. 그렇게 계속 이혼한 시누이랑 함께 살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것들, 반찬 투정하는 것들, 집안에 먼지가 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전부 다 넘어가 줬습니다.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하루는 자기 빨래를 안 했다면서 개거품을 무는 겁니다. 잠깐만, 이리 와봐. 아니, 왜 내 빨래를 안 했어? 나한테 빨래하기 전에 빨래할 거 있는지 물어봤어야지. 나 오늘 중요한 약속 있는데 빨래 안 돼서 못 입고 나가잖아. 아우, 진짜 어떻게 보상할 거야? 아니죠. 그건 아가씨가 먼저 빨래할 거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 급하면 본인이 직접 세탁기에 빨래 넣고 돌리시면 되는 일이죠.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빨래로 사람 차별하다니. 너 우리 아빠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넌 이제 뒤졌어.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 내가 이 집에서 너한테 이렇게 빨래로 차별받고 사는 거 알면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괜찮겠냐? 그러면서 갑자기 급하게 시아버지를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한바탕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는 다 오냐오냐 받아줬는데 이번에는 빨래로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맞받아 쳐줬거든요. 그랬더니 겨우 생각한 게 시아버지한테 이르는 거라니. 정말 수준 떨어지고 애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시아버지를 부른 시누이는 시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저한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곧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시아버지가 마침내 저희 집에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셨고 기쁜 얼굴로 시아버지를 마중 나간 시누이가 깜짝 놀라서 개거품을 물며 뛰쳐나가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거든요. 너 이리 와라. 손민이, 너 아주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이리로 안 와? 아니, 아빠까지 갑자기 왜 이래? 뭐 하고 있어? 얼른 좀 말려. 내가 왜 그래야 되죠? 잘못한 것도 아가씨고 아버님을 이리로 부른 것도 아가씨인데?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아빠도 날 무슨 호적에서 파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녀석이 아직도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너 네가 바람 펴서 이혼당한 거라며? 그래서 상간녀 소송도 당할 뻔한 거. 큰 새아가 말 듣고 다 알게 되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라. 이리 하나?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수치. 그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막 개거품을 물면서 저희 집에서 뛰쳐나가는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동안 감쪽같이 저랑 남편을 속여온 신우이가 사실은 본인이 바람핀 거였던 걸 제가 시아버지한테 전화로 알려드렸거든요. 신우이가 마침 시아버지를 부른다고 하길래 잘됐다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였죠. 아버님, 저 진짜 아가씨가 같은 여자로서 남편 바람으로 이혼당하는 게 속상하고 안쓰러워서 같이 살기로 한 건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가 바람을 피워서 상간녀 소송까지 갈 뻔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저를 속이고 저한테 시집살이까지 시키는데 더는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님. 뭐야? 새아가야, 그게 정말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아이고,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바람을 핀 게 우리 딸 민이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안 거냐? 응? 제가
아가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상간녀 소송만 안 당하게 해달라고. 집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나갈 테니까 자기 돈 없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게 아가씨가 아가씨 남편이랑 통화하는 걸 어제 몰래 듣게 되었어요. 아, 아이고 뒷골이야. 내가 이걸 그냥. 그러면 지금 나한테 네가 자기 괴롭힌다고 와서 혼내달라고 오라고 한 거냐? 안 되겠다. 가서 내가 민희를 우리 집 호적에서 파던지 해야지. 저는 이런 거 알리게 되는 게 참 그렇네요. 그냥 다 싫어졌어요. 아가씨가 저희 부부를 그렇게 기만하고 속인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사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옷 사업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던 제가 이혼하고 완전히 빠져버리면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대로 간다면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당연히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요. 그냥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이 극히 일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무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통화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즉시 남편한테도 통화해서 똑같이 상황을 전달해 줬고요. 남편도 당장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도착한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였고요. 심지어 시누이가 남편한테 빌려준 2억도 시누이의 남편 돈이었더라고요. 모든 걸 알고 나니 시누이의 남편이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시누이 잘못 만나서 돈도 잃고 이혼남 되고.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면서 전부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그렇게 오빠 속이니까 재밌었냐?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쳐? 내가 허서방 욕했던 게 미안해서 아주 미쳐버리겠다. 불쌍한 허서방. 그 2억도 허서방 돈이라며? 넌 미안하지도 않냐? 너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고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다시는 볼 생각 마라. 우리 집에도 얼씬하지 말고. 우리는 너 그렇게 막 안 키웠다. 도대체가 이거는 뭐? 우리 자식으로 안 칠 테니까 썩 꺼져라. 그렇게 손절당한 시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뻔뻔하게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개념도 양심도 없어서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꺼지라고 하고 시누이 참교육하면서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 잘했죠? 진짜. 아직도 그 시누이가 시누이 남편이랑 통화하는 내용을 못 들었으면 어쩔 뻔했나 정말 아찔합니다.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면서 시누이 남편한테는 착실하게 2억 갚기로 했고요. 시아버지도 같이 갚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래서 세상에 끝까지 비밀은 없고 권선징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